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메가스터디의 김용택 선생입니다. 자, 예비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의 아마 최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사탐론을 해야 되겠는데 또 사탐론을 한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나는 원래 문과 쪽이야 그래서 사탐을 할 거야. 그럼 사탐을 한다면 수능 문제 최대 두 과목을 보잖아요. 그 두 과목 중에서 나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부모님들과도 상의도 하고 뭐 상담도 받고 이러저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질 텐데, 어떻게 보면 정보가 빈약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건 된다 저건 안 된다 저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제 막 중구난방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더 헷갈리기도 하고, 아마 그래서 쉽사리 딱 난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정한 친구들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심플한 가이드, 많은 분들 걸 참고하셔도 좋은데 제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기준, 간단하게 여러분들 과목 선택 기준을 좀 마련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그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제 것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 거예요. 두 가지 버전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 심플한 기준 오늘 강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면 좋겠다,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네가 가르치고 있는 이 정치화법, 사회문화, 정치화법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이야? 그러니까 과목의 특성을 좀 알아야, 그래야 또 선택하는데 또 도움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사회문화와 정치화법에 관련된 정보는 다음에 또다시 2탄으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심플한 기준, 정말 저도 과목 선택에 관해서 상담도 많이 해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플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이 다 1등급 받으면 좋겠지만 정말 솔직히 여러분들과 대면해가지고 봤을 때 나는 진짜 1등급 필요 없다. 진짜 1등급 필요 없다. 나는 3등급만 나와도 된다. 이런 친구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그죠? 우리 촬영하시는 PD님, 이런 친구들 상담해보면 꽤 있나 없나요?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전 3등급만 나와도 돼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체능 계열 쪽 있잖아. 그런 쪽 친구들은 전 3등급만 나와도 괜찮다. 물론 예체능에서도 서울대나 이런 데 가려면 당연히 이제 1등급 만점 받아야 되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죠?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 것인가? 그러면 정말 현실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자, 3학년 1학기. 오랜만에 분필을 잡아서 그런가 글씨가 그렇게 예쁘진 않네요. 자, 3학년 1학기 때 내신 과목 있죠. 뭐 예를 들어서 3학년 1학기 때 내신으로 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 사회문화하고 세계지를 한다. 그러면 어차피 내신 대비해야 되잖아요. 내신 대비 열심히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수능하고 관련성이 제로일까요? 수능과 관련성 엄청 높죠. 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과목 선생님들 있지. 3학년 1학기 어쨌든 담당 그 선생님들 있잖아. 대부분 각 학교에서 에이스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도 입시에 그 학교 내에서는 가장 정통하고 그래도 가장 잘 가르치고 나름의 베테랑인 분들이 보통 3학년 1학기 때 많이들 투입이 돼요. 3학년 때 많이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나름 실력을 갖추고 열심히 가르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죠? 강사의 열정과 실력이 학생들의 등급을 올리는 데 매우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좋고, 그리고 내신도 어차피 챙겨야 되잖아. 그런 와중에 수능도 같이 이 양수겸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내신 과목이 만약에 뭐 두 과목일 때도 있고 어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두 과목은 대부분 된단 말이야. 그러면 두 과목이다. 그럼 그 두 개를 해. 수능으로. 아니면 뭐 세 과목이다. 그럼 셋 중에서 한 두 개를 수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자, 겨울방학에 사실 사탐이 뭐 국어, 영어, 수학이나 과탐에 비해서 성적을 이렇게 확 올리기가 걔네들보다는 조금 쉬운 편이긴 해도 그래도 사실 상위권 성적을 만드는 데는 꽤나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과목보다는 좀 덜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 난다고 해서 뭐 1, 2등급, 3등급이 그냥 나오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나름 공부량이 필요하다. 특히나 겨울방학에 개념 완성반 강좌를 한번 제대로 끝내놔야 그래야 이제 3학년 1학기 때 가서 내신 공부할 때나 또는 각종의 모의고사 같은 거 공부할 때 확실히 유리하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누구?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재수학원에 있어요. 재수학원에 가보면 이제 보통 재수반 정규반이 발렌타인데이 근처 2월 14일 근처쯤 있죠? 요때쯤 개강을 합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1년 동안 쭉 달려가는 거야. 걔네들이 경쟁자야. 걔네는 1년 풀커리를 탄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원래 사탐을 안 했냐? 아니죠. 1년 전에 했던 애들이잖아. 이미 나름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재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집안에서 막 7등급, 8등급 받던 애가 저 재수할게요. 그러면 네가 이럴 거란 말이잖아. 그치? 근데 원래 뭐 1, 2등급 막 나오다가 3, 4등급 나왔어. 그런 친구들 해봐라. 집에서 지원할 거야. 충분히 걔네들은 더 잘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인데 1년을 또 한단 말이야. 그거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여러분들은 경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겨울 때 개념 완성반은 최소한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나서 3, 4, 5, 6월 가면은 학교 일정 따라가다 보면은 솔직히 그때 가서 개념 강의 들으려고 하잖아? 힘들어. 정말 힘들어. 일정상 너무 안 돼. 그래서 겨울에 한 번쯤은 개념 1회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계획 세우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학교 내신, 1학기 내신 과목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미 전략이 딱 서잖아. 겨울방학 동안에 내신 대비도 하고 수능 대비도 하고 그냥 겨울에 개념 한 번 다 끝내버리자.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복습을 열심히 하는 거다. 그러면서 금상첨화는 거기다가 학교 선생님들이 분명히 뭐 이런저런 유인물 같은 거 나눠주시면서 뭐 기출문제 같은 것도 나눠주는 학교들이 많을 건데 뭐 그거 풀든 아니면은 시중에 나오는 기출문제집 단원별로 병행을 쭉 해가. 그러면은 재생들과의 갭을 줄여갈 수 있는 거야. 확실히 줄여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제 아무런 전략 없이 겨울방학에 난 모르겠고 학교 가서 결정하자. 3월, 4월, 5월 달에 결정하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성적 받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신도 안 되고 수능도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아주 마지노선으로 3등급 얘기했는데 어쨌든 3등급 이상을 바라고 있다. 현실적으로 내가 꼭 1등급은 아니어도 된다. 이런 정도라면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훌륭한 전략이 바로 3학년 1학기 내신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은 저는 얼어 죽어도 1등급.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얼어 죽어도 1등급. 얼죽일. 자, 얼죽일. 자, 이렇게 써볼까요? 얼죽일. PD님, 너무 아재 같나요? 그럼 지우겠습니다. 얼어 죽어도 1등급. 나는 반드시 1등급 사수하겠다. 1등급을 쟁취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진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또 있잖아. 3등급이 뭐야? 나는 1등급이지. 아주 훌륭한 마인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1등급을 받는 게 쉬울까요? 방금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여러분들 주변에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건 친구들이잖아. 그죠?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재수학원에 있습니다. 재수학원. 여러분들 대충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자랑하는 러셀 기숙학원. 공부 잘하고 열정적으로 막 공부 열심히 해. 얼마 전 수능 보고 막 막 피눈물 속으로 흘리고 막 이런 친구들이 벌써 등록하고 들어온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 근데 이게 러셀만 있어요? 다른 메가스터디와 경쟁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의 기숙학원에 가도 그런 애들은 엄청 많고요. 전국적으로 몇만 명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내가 1등급을 받아야 되겠다. 피디님, 저 뒤에 문이 좀 열리는 것 같아요. 좀 더 다시. 예, 꽝 닫아주세요. 자, 그렇다면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목 선택 기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건 정말 어찌 보면 이상적인 기준인데요. 1등급이라는 성적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모든 과목에서.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아주 또 뻔한 얘기긴 한데 정말 고전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뭘 고려하라?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라. 적성과 흥미 고려하라. 적성과 흥미가 있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은 공부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재미있지 않은 공부를 하는데 1등급 불가능합니다.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죽었다 깨나도 안 돼. 피디님 공감하시나요? 예. 충분히 공감하시나요? 네. 예. 피디님도 사실 저하고 같이 하면서 과목 바꾼 적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재수하면서 바꿨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지 하다가 저하고 같이 사문하시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왜 그랬어요? 한국지리에 대해서 학교 내신 자, 여기까지. 자, 한국지리 비하면 안 돼. 한국지리가 나쁜 과목 아니고 좋은 과목인데, 이제 개인마다 이렇게 취향 차이가 있단 말이야. 사실 고3 때 한국지리 공부 열심히 했나 안 했나? 열심히 했었어요. 내신. 정말, 이 과목에 3학년 이렇게 내신 과목이었나요? 예. 예. 3등급은 나왔나요? 2등급까지 나왔어요. 2등급 나왔어요. 적성도 안 맞았는데, 대단하신 분이었네. 그런데 목표는 2등급이 아니라 몇 등급이었던 거예요? 1등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목을 재수할 때 바꿨고, 사회문화로. 그래서 재수해가지고 점수가 1등급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누구랑 해서? 김용택이랑 같이 해서. 자, 김용택 때문이 아니고요. 적성과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러니까 나는 사회학이 너무너무 사회학을 사랑해요. 이런 적성과 흥미가 아닙니다. 얘 이 과목은 나하고 진짜 안 맞는 것 같다.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속어. 그나마 얘는 부담이 없다. 얘는 그래도 막 하고 싶어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괜찮네. 들을 만하네. 이 정도의 기준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런단 말이에요. 설명회 막 이런 거 다니면 대중적인 과목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윤리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문, 생년, 선택자들 겁나 많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경쟁자는 걔네들보다 내가 좀 더 잘하잖아요? 그럼 그걸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논리. 그래가지고는 솔직히 1등급의 성적을 받기는 곤란하다. 1등급의 성적은 최소한 싫어하는 과목이어선 안 된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과목, 공부가 너무 재미없어. 정말 너무 노잼. 본인이 생각할 때 노잼 과목이 있어. 노잼 과목. 그게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역사 너무 노잼해. 역사 막 지긋지긋해. 막 연도 지긋지긋해. 시간 순서 지긋지긋해.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거 안 되지. 절대로 점수 안 나와. 한국지리 예를 들어 지리 같은 거 하는데 막 세계 지도 한국지도 나는 김제 제 고향 전라북도 김제거든요. 뭐 김제, 김해, 김포, 김천 어디가 어딘지 도저히 모르겠고 외워봤는데도 맨날 헷갈린다. 안 돼 그런 분들은. 그죠? 제가 서울 올라왔을 때 너 고향 어디니? 이렇게 하면 나 전라북도 김제야. 그랬더니 나중에 일주일 후에 너 김해라고 했니? 김포라고 했니? 짜증이 납니다. 그런 친구들은 한국지리 하면 안 되는 친구들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노잼 과목 안 되고요. 싫어하는 과목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3등급만 나와도 돼 이런 친구들은 싫어하더라도 솔직히 여러분들 국어, 영어, 수학 뭐 좋아해? 싫어하잖아. 그래도 하잖아. 그러니까 3등급만 나와도 된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얼죽일 얼어 죽어도 1등급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고 이렇다면은 조금 마이너한 과목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역사 너무너무 좋아해. 나는 너무너무 이 한국사, 막 국사 같은 거 배울 때 막 끌어오르는 감정 막 이런 거 있어.
그때 연기 소문이, 야, 고당 전쟁에서 당나라를 갖다 다 먹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 좀 아쉽다. 이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 이 영토가 이 한반도 내부로만 한정돼 버리고 아쉽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친구들은 역사에 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나 로마 꼭 가고 싶어. 제가 고삐 때 그래. 나 로마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런 친구들 세계사 공부하면 재밌을까 안 재밌을까? 재밌지 당연히. 이제 그런 세계사 해도 된다. 동아시아에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나는 이 나라의 정치 현실, 이 나라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나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싶다. 바꾸고 싶다. 내가 나중에 정치 권력을 잡아보고 싶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 검사가 돼가지고 정의의 칼날을 휘둘러서 저 나쁜 범죄자 저놈의 새끼들 다 처단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 그런 친구들은 뭘 공부하면 재밌겠어요? 정치법 하면 아주 그냥 매 시간이 그냥 꿀잼이지 꿀잼. 그런 친구들은 성적이 잘 나왔나요? 잘 나오죠. 원래부터 고3 재수 다 정치법 하시지 않았어요? 그랬죠. 왜 그랬어요? 정치가 하고 싶었습니다. 예, 저 친구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가 하고 싶으니까 구했더니 당연히 등급은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 정도면 이해될 것 같고 너무 또 얘기를 하면 투머치 토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딱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두 가지 기준. 첫 번째, 나는 얼어 죽었죠. 1등급은 아니고 나는 3등급 이상만 나오면 돼. 그러면 3학년 1학기 내신 과목을 하면 3등급 이상은 맞출 수 있다. 다 열심히 해야 되지 당연히. 겨울에 개념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대중적 과목이 흥미 있을 수 있지만 마이너한 과목 열거 좀 해볼까요? 인류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어떻게 한국지리, 세계지리가 마이너하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과거보다는 좀 많이 선택자 수가 좀 줄어있는 형편이죠. 그 다음에 역사 과목들, 그 다음에 정치화법, 경제 이런 과목들은 정치화법, 경제 이런 과목들 좀 마이너하잖아요. 아주 대중적이진 않잖아. 그런 과목을 선택하려고 하면은 주변에서 말린단 말이야. 주변에서 네가 너 정치화법 예를 들어 정치화법 선택하려고 고민하고 있잖아. 뭐 네가 검사 되게? 네가 법을 해? 뭐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야. 세계사를 야 어차피 역사 덕후들만 하는 거야. 표준이 없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말들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나는 1등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런 과목을 하면 충분히 1등급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뭐 주변에서 막 커뮤니티 하거나 주변 친구들이 막 특정 과목을 언급해. 내가 이제 사실은 세계사를 하고 싶어. 근데 세계사 문제를 풀어봤어, 본인이. 지금 실력으로 풀어봤어. 그럼 졸라 어렵거든. 너무 어렵거든.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1등급 컷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지? 그러면 이런 거, 역시 덕후들의 과목이군. 이런단 말이에요. 정법 선택자, 역시 덕후들의 과목이군.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래? 이런단 말이거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덕후들만 하는 거 아니다. 지금 봐봐. 여러분들이 원래 덕후가 될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잖아. 그치? 그 말은 덕후들이 많이 안 한다가 되기도 해요. 덕후들도 물론 하겠지만 덕후들만 하는 과목은 절대 아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마이너한 과목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싶은 그런 분들이라면 괜찮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 메가스터디는 전 과목 사회탐구 모든 과목에 걸쳐서 선생님들 다 좋은 커리큘럼들, 좋은 강의들, 좋은 컨텐츠들 제공해서 하고 있으니 컨텐츠가 막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케이? 그런 마이너한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탐구 과목 선택 기준, 심플한 기준, 일반적이고 좀 심플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제가 강의하고 있는 정치화법, 사회문화 과목들에 대해서 또다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유용했나요? 네, 유용했습니다. 본인이 유용한 게 아니라 우리 수험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 유용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의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김용택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